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즉시부터 내년 4월까지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보다는 선거에 올인하는 그런 정권인가 싶은 만큼 선거에 진심인 그런 정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 민주당이 123석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총선 21대 총선 치르기 전까지는 네. 소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네.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도 그 소위 타협 협치의 결과로 네. 공수처를 제대로 구성을 못했잖아요. 사실 공수처 검사 100명쯤 해야 되고 그래서 검찰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여소야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여대 야소를 만들어야지. 네. 내가 총선에서 검사당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두 개의 과제를 쥐고 가는 거예요. 네. 여당이 이겨야 돼요. 총선에서. 그래서 그 전략으로 야당을 깨부숴야 돼. 그러니까 야당 쪽을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보복적 수사를 1년 6개월 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문이 돌잖아요. 12월에 2개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래서 하나 발부됐고요, 이미.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표? 네, 또 하나가 또 발부된다. 이재명 대표. 네, 그래서 그 얘기 돌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경기도청 카드 압색 카드 관련 압색하고 그다음에 뉴스타파를 시작한 게 이재명 잡으려고 한 거다. 이거 뭐 기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12월 19일인가요? 네. 20일인가? 19일. 19일이잖아요. 11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 의원이 네. 계속 12월 중에 이재명 대표 거치에 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떠들었잖아요. 통합비대위 얘기가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통합비대위 하자고 주장했잖아요. 지난주까지도. 네. 그걸 KBS가 혁신이라고 대서특필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득필이 아니라 크게 다뤄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총선 전략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로 네. 지금 개혁과 소위 타협 노선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검찰이 그 대표의 구속영장을 치고 신상의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걸 기정사실화 하고 통합비대위 가고 대표 물러나라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한 번 입에서 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키워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국힘이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 네. 그런 얘기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당을. 그래서 저는 윤석열당. 여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김한길 위원장이 네. 그 역량 있는 분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민주당이 분열된 이유가 뭐냐고 언론에서 계속 물었어요. 예, 예. 왜 박지원은 나가고 김한길 대표는 저러냐. 그래서 내가 인재가 넘쳐서 그런다고. 그때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분열될 갔죠. 때. 그 전에는 보세요. 민주당 내에 이해찬 대표 딱 있어요. 예. 정세균 대표 딱 계세요. 예. 박지원 대표 있어요. 김한길 대표 있어요. 민주당이 큰 선거를 치를 때 그거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 4명이 있다면 이분이에요. 이해찬, 정세균, 박지원, 김한길. 아이디어맨들이고 관리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 엄청 세신데다가 네. 정세균 대표 은근히 엄청 세잖아요. 난공불락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포 분야. 그 자리에 탈환이 안 되는 분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일종의 예.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싸움이었다. 생각해요. 근데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이해찬 대표에게 있잖아요. 민주당의 정통성이. 네. 그래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붙잡고 둘이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총선 때 출마시키려고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재보궐 때. 그러니까 붙잡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본인도 국민통합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인맥도 많아요. 사실 네. 이상민 의원하고도 친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예, 있는 이철이 그 전 정무수석은 보좌관 했어요. 네. 친하세요. 네. 김종인 그 위원장 친하세요. 네. 통합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정당을. 네. 그런데 안 된 것 같아요. 실패했다. 이제 저는 그건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판 대통합민주신당 2008년에
예. 를 김한길 윤석열판. 위원장과 윤석열판 대통합 민주신당. 예. 그게 2008년에 대통합 민주신당의 추동력이 김한길 대표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여러 이유로. 왜 그러냐. 그 중에 하나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게 김종인 위원장과 김한길 위원장이 같이 하면 누가 당대표 합니까?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실권을 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총리 뭐 연대설 나왔을 때 그거 누가 대표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한동훈 비대위로 가는 걸까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김한길 위원장도 선택지로 놔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꿔요. 민주당 비대위원장. 네. 그게 제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저는 꿔서는 안 될 꿈인데 비대위원장 그럼 너도 나도 꿈꿔요.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도 비대위원장을 꿈꿔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요? 네, 꿈꿔요. 예, 그거는 뭐 다 꿈꿔요. 넷이 다 꿈꿔요? 아니 저는 모두가 꿈꾼다고 봐요. 속으로 그럼 나야? 뭐 이렇게. 예,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사람한테 민주당이 총선 때 지휘봉을 넘기겠습니까? 의원총회 해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이 넘어와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 사람한테 지휘봉을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안 맡겨요. 그 논리로 저는 김한길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시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접수했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맡긴다. 못 맡긴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션이 뭐겠어요. 친윤당의 완성. 그러면 친윤적 국회의원의 당선.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믿는 친윤 그룹은 누구일까요? 검사. 플러스 관료. 그렇게 그래서 박문규 뭐 석 달 만에 박문규 장관 내보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거의 내각이 총출동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이기겠냐는 거예요. 정책 판단을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은 하룻밤에도 집을 지었다 부쉈다 5채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냐 안 되잖아요. 방송 장악만 해도 제가 들은 거는 제가 7월 30일 날 제가 싫기도 할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3월 30일 날 내정됐어요. 그때 방송 기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8월 중에 방송 장악을 끝낸답니다. 그때 모든 걸 끝낸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러리 서로 선배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8월 30일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고 있겠어요? 민주당은 바보냐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획이. 그러니까 방송 장악 8월 설 실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8월까지 KBS도 장악 못했어요. 그렇죠. 실패했고. 결국에는 이 방송 장악은 성공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지금 그거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뭐든지 쪼개서 뭐 미래에 뭐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모르겠고 제가 이동관 위원장을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농계 전법으로 저도 그만두고 이동관 어쨌든 탄핵 앞두고 사퇴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안 했으면 사퇴 안 하죠. 그냥 가죠. 그렇게 해서 지금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잖아요. 방송 장악 저지 입장에선 2달을 번 거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요지는 방송 장악도 정말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무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방송 장악 파는 보세요. 변수가 방통위, 이동관,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최민희, 그 안에 있던 김현, 그다음에 민주당 과방위원들, 그다음에 박광원, 홍익표 대표. 이 관여하는 사람 숫자가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됐잖아요. 총선은 어때요? 더 넓. 300석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과 탈락될 것 같은 현역 의원과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무리다.